안녕하십니까. TMF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정현 캐스터가 아니라 제가 왔습니다. 예, 많이 보는 얼굴이. 예. 네, 저 옆 동네에서 부버즈님이랑 자주 네. 뵀는데 입중계 맨날 같이 하잖아요. 그쵸. 오늘은 원투펀치에서 이렇게 부버즈님과 제가 오늘 축구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오늘 TMF 1부에서는 토트넘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토트넘이 최근 굉장히 부진합니다. 네. 근데 부진한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부상 병동인 이유도 있고요. 뭐 포스코글루 감독 전술 문제도 얘기되고 있는데 최근 두 경기 이제 본머스전부터 첼시전까지 한번 이 경기들을 분석을 하면서 토트넘이 최근 왜 이렇게 부진한가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네. 본머스전을 아주 간단하게 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 경기에서도 토트넘에 항상 나오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기 때문인 건데요. 그쵸. 사실 이 경기를 부버즈님이랑 저랑 같이 봤어요. 예, 입중계를 했었죠. 같이 중계를 했는데 계속 이제 한숨만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래로 토트넘이 보여줬던 가장 안 좋은 경기 중에 하나였죠. 이 경기가. 맞아요. 예,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그쵸. 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토트넘 경기가 사실 항상 골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이 넣고 많이 실점하고 토트넘은 매일 그래서 골 넣고 실점하는 그 맛으로 보는 것도 있었는데 네. 본머스전은 사실 보는 맛도 없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스코어만 봐도 0대1 스코어였고요. 예. 그래서 한번 이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는 센터백 라인과 이제 골키퍼까지 다 부상으로 빠지면서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로 센터백 나왔고 포스터 골키퍼가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소폭의 로테이션을 돌렸죠. 네. 페드로 포로 대신에 그레이가 나왔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 대신에 브레넌 존슨이 왼쪽 윙으로 나오면서 클룹세스키가 오른쪽 윙, 메디슨이 파페사르, 비수마와 함께 중원을 구축을 한 겁니다. 금요일 새벽에 경기가 있고 또 이제 월요일 새벽 이게 아무래도 텀도 짧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테이션을 조금 돌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토트넘이 먼저 실점을 하고 그래도 그나마 공격을 주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손민 선수가 후반전 초반에 이제 교체 투입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기세를 올리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벤 데이비스마저 부상을 당하는 악재가 발생을 했었죠. 사실 아까 선발 라인업에서 봤다시피 이 센터백 조합이 원래 나오던 조합이 아니에요. 지금 판더벤 그리고 로메로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가 나왔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인 벤 데이비스마저 부상을 당한 겁니다. 이 예. 경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아치 그레이가 센터백으로 가고 그 이제 포로가 오른쪽 풀백으로 투입된 거죠. 파페사를 빼고 손흥민을 넣으면서 공격을 강화한 상태에서 부상이 당하면서 더 수비적인 리스크를 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에는 이 공격 위협도 그래프 봐도 알겠지만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살짝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살짝 올라오고 있다가 이후에는 토트넘은 올라가지 않고 네. 예, 본머스만 쭉 올라가서 무려 기대 득점이 3.71골까지 나왔어요. 실제 뭐 이 경기 전체 슈팅이 21대 12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효 슈팅 8대 4였는데 빅찬스가 7회였어요. 반면에 토트넘은 1회였고요. 네. 점유율만 토트넘이 66대 34로 높았지만은 이건 그렇게 의미 없는 점유율이었다. 그렇죠. 사실 갇혔죠. 본머스가 계속 압박하면서 그렇죠. 반면에 토트넘은 수비 쪽도 정상이 아닌데 또 부상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후방 빌드업부터 불안해서 계속 두들겨 맞은 경기였습니다. 사실 이 경기가 스코어가 1대 0이 나와서 그랬지 정말 본머스가 기회만 잘 살려서 득점을 했다면 3대 0, 4대 0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뭐 기대 득점 반올림하면 4대 1이었죠. 그쵸. 결국 그 벤 데이비스까지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토트넘의 부상자 명단이 정말 화려해진 거거든요. 이렇게만 봐도 지금 보니까 일단 로메로는 좀 기다려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판더벤, 벤 데이비스, 비카리오, 벤탄쿠르, 히샬리송, 오도베르, 무어 이렇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벤 데이비스 부상에 대해서 햄스트링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로테이션을 돌릴 수 없는 유일한 포지션이었다. 그쵸. 센터백. 예. 그런데 거기서 빠지게 됐다. 그리고 토트넘에 항상 나오는 그 실수에서 실점이 나왔죠. 17분경에 테버니어가 길게 반대편으로 보낸
코너킥을 후이센이 헤더로 골을 넣은 건데 이때도 그 딘 후이센이 가장 큰 선수거든요. 그쵸. 근데 아무도 막지 않고 있었어요. 황당하더라고. 너무 자유롭게 뛰어들어가서 헤더를 가져갔거든요. 네, 항상 그러니까 세트피스는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고 난 이후 이래로 결국 그 토트넘이 본머스한테도 패하면서 네. 최근 공식 대회 6경기에서 1승 2무 3패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저 1승이 맨시티인 근데 게 이게 참... 너무 신기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1승이 4대0 맨시티. 결국 이렇게 그 토트넘이 부진에 빠지다 보니까 본머스전 때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팬들이 야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본머스 홈이라서 원정 팬들일 텐데 그 소수의 원정 팬들이 얼마나 이게 분노를 했으면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렀겠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첼시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종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거죠. 네. 나는 거기에 실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게 나를 화나게 만들지도 않는다. 옳은 일을 해야 할 뿐이다. 네. 그러면서 뭐 그 감독보다는 팀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화났으니까 언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왼쪽에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보이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은 또 굉장히 온화해 보이시네요. 시간이 지나서 좀 괜찮아지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거일 합리적인 수도 의심이 있죠. 좀 예. 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본머스전을 한번 살펴봤고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분노할 만한 좀 처참한 경기력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첼시전을 봐야 되는데 첼시전은 최종 스코어가 3대4로 토트넘이 패했어요. 스코어만 봤을 때는 3대4? 괜찮은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첼시전을 낱낱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 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뭐 좀 낱낱이 예. 파헤쳐주세요. 먼저 그 선발 라인업을 놓고 보면은 로메로는 뭐 복귀 가능성이 있었던 경기였어요. 부상해서 복귀한 선수를 바로 선발로 내보내는 거는 약간은 무리는 있긴 하지만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판더펜 같은 경우는 부상 기간도 더 길었고 네, 그리고 부상 복귀 예정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깜짝 선발로 나와서 다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바로 직전에 인터뷰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로메로는 부상 복귀가 임박한 상태였다. 뭐 이거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 판더펜은 다음 주 목요일 복귀를 예상했지만은 훈련을 잘 소화해 주었다. 둘 다 정말 뛰길 원했고 주중에 벤 데이비스를 잃었기에 그들이 뛸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당연히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선수들은 당연히 뛰길 원하죠. 선수들은 다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도 이번에 부상으로 빠져있을 때 국가대표팀의 경기 뛰고 싶다는 의지 계속 비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은 늘 뛰고 싶어하는데 그걸 관리하는 게 감독이거든요. 토트넘이 먼저 2골을 넣으면서 그것도 이른 시간에 2골을 넣으면서 네. 앞서 나갔어요. 5분경에 브레넌 존슨이 보내준 패스를 이제 솔랑키가 받아서 골을 넣었고요. 11분경에는 이제 브레넌 존슨 패스를 받은 이제 포로가 이제 전진 패스 줬고 네. 이걸 받은 이제 클루세스키가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2번의 슈팅을 전부 다 골로 연결시켰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토트넘한테도 악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예, 15분 만에 로메로가 부상 복귀전에서 또 다른 부상이 발생을 하면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메로가 나가자마자 바로 실점 나왔어요. 네. 예, 곧바로 2분 만에 실점이 나온 건데 라비아가 일단 뭐 측면 후 패스 돌렸고 미스를 범했던 쿠쿠렐라가 이제 전진 패스를 찔러준 거를 이거 산초가 받아서 정말 드리블 잘 치고 갔죠. 그쵸. 예, 잘 치고 가면서 비수마와 드라구시는 앞에 둔 상태에서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첼시도 이 경기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긴 했거든요. 특히 이 경기에서 첼시가 푸파나가 부상을 당하면서 왼발잡이 센터백 둘을 세웠어요. 네. 바디아시라고 코리를 2명을 세웠는데 바디아실이 오른쪽 그리고 코릴이 왼쪽에 나왔는데 일단 바디아실이 발밑이 별로 좋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오른쪽에서 왼발을 써야 되니까 계속 미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첼시가 어느 시간 정도 이후에는 바디아실이 백패스 보내고 로베르트 산체스가 롱볼을 보내는 이런 형태로 경기를 전개를 하는 상황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첼시도 수비적으로 불안감을 드러내다 보니까 전반전에는 계속 서로 치고받는 양상이 전개가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24분경에 우두기 패스를 받아서 일단 뭐 접고서 전진 패스 주고 그리고 이제 솔랑키의 리턴 패스를 받아서 그대로 치고 들어가서 오른발 감차. 이게 전 들어가야 됐다고 생각해요. 예. 손흥민 선수의 그 전매 특허 감차였거든요. 첼시도 32분경에 연달아서 이제 그 슈팅을 가져갔었거든요. 네. 먼저 그 라비아의 패스 받은 콜 파머가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중거리 슈팅 가져간 거를 이거 이제 포스터 골키퍼가 잘 선방을 해냈고 여기서 흘러나온 걸 레투가 그대로 리바운드 슈팅 가져갔는데 포스터 골키퍼가 다시 한번 빠른 2차 동작으로 막아내는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네. 34분경에는 사르가 이제 혼전 상황에서 헤더를 가져갔는데 아유. 이게 그의 크로스바를 강타를 했습니다. 네. 35분경에는 파페사르의 패스 받은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 치고 가다가 컵백 준 거를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가 조금은 미스를 범하면서 흘러나왔고 여기서 이제 솔랑키가 이 흘러나온 거를 그대로 이제 터닝 슈팅을 가져갔는데 그래도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가 빠른 2차 동작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네. 솔랑키의 슈팅도 약간 좀 정면이었고요. 좀 그렇습니다. 아쉬웠죠. 아무리 터닝이더라도 전반전은 그래도 공격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거는 첼시이긴 했어요. 뭐 점유율도 66대 34로 크게 앞섰고요. 슈팅 숫자도 8대 5였는데 네. 근데 결국은 빅찬스가 토트넘 쪽에서 더 많이 나온 게 2대1 스코어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빅찬스 3번 중에 2번을 쿠쿠렐라가 만들어줬고 첼시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사실 그 전반 막판에 라비아가 조금 이마 쪽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고 맞아요. 했거든요. 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제 그 라비아를 빼고 구스토를 넣으면서 이 경기에서 카이세도가 오른쪽 풀 빼고 나왔는데 수비형 미드필더로 라비아 대신에 올라가고 구스토가 오른쪽 풀백으로 섰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마레스카 감독이 상당히 절묘한 전술 변화를 가져왔는데 코릴과 바디아실의 센터백 위치를 바꿨어요. 코릴이 발밑이 더 좋은 선수거든요. 네. 바디아실 오른쪽에 세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바에야 차라리 그래도 코릴을 이쪽으로 세우자. 네. 예, 이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구스토 같은 경우는 윙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 선수가 또 수비력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3백 빌드업을 그러니까 항상 첼시는 3백 빌드업을 가져가는 팀이거든요. 마레스카 감독이. 근데 그 가장 많이 가져갈 때는 센터백 쿠쿠렐라 이렇게를 많이 가져가지만은 구스토가 나오게 되면은 구스토, 코릴, 바디아실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왼발이 조금은 상세가 되는 거죠. 네, 이런 두 가지를 노린 포석의 교체였고 이게 적중을 합니다. 이게 후반 시작과 동시에 한 교체잖아요. 네. 굉장히 빠른 판단을 했던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 변화가 이 경기 승리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실제 이때부터는 첼시의 파상 공세가 이어져요.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첼시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는데 먼저 그 48분경에 엔소 페르난데스가 측면으로 패스 준 거를 이제 그 산초가 살짝 볼을 끌다가 전진 패스를 줬고 쿠쿠렐라의 리턴 패스를 받아서 그대로 이제 드리블 치고 가다가 슈팅 가져갔는데 이거 포스터 골키퍼가 잘 막아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49분경에는 파머가 코너킥을 올린 거를 잭슨이 헤더를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52분경에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이제 패스 준 거를 쿠쿠렐라가 다시 패스를 연결해줬고 여기서 이제 그 산초가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백패스 준 거를 쿠쿠렐라가 다시 이제 패스 준 거를 엔소 페르난데스가 중거리 슈팅 가져갔는데 이거 정말 살짝 빗나갔죠. 맞아요. 사실 엔소 페르난데스가 그런 중거리 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여가지고 네. 조심해야 되는데 이 장면이 되게 아쉬웠을 것 같아요. 첼시 네. 입장에서는. 57분경에는 첼시가 짧은 코너킥에 이은 파머가 뒤로 패스 준 거를 구스토가 그대로 속도를 살려서 중거리 슈팅 가져갔는데 포스터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네. 결국 61분경에 첼시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드리블을 치는 과정에서 비수마가 태클을 범하면서 파울을 범하면서 페널티킥을 내줬고 이를 이제 파머가 구석으로 잘 차면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이 68분경에 첫 슈팅을 시도했어요. 네. 이게 후반전 첫 슈팅이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계속 이제 첼시가
두드릴 때 막고 있다가 네. 이게 후반전 첫 슈팅이었는데 손흥민 선수였어요. 판더펜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원터치로 패스를 돌렸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파페사르의 전진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드리블 치고 가다가 골대 근처까지 가까이 가서 페널티 스포까지 온 거죠. 거기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 장면을 조금 언급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후반전에 첼시가 우리를 강하게 압박을 했다. 난 우리가 이에 뭐 너무 나쁘지 않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일단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기엔 너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2대2 동점 상황에서 3대2로 리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순간이 있었는데 이런 종류의 경기에서는 그 순간에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 얘기가 어느 정도 맞긴 해요. 네. 예, 이런 중요한 순간에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게요. 거기다가 경기 내용이 후반전에 밀렸었고 그리고 사실 전반전 두 골도 쿠쿠렐라의 사고 덕에 두 골을 앞선 거긴 하거든요. 저는 그 전반적으로 경기력 자체는 첼시가 충분히 이길 만한 경기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소 책임의 필성이 아닌가 싶은 그러게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